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에 대해서 긴급 처방으로 최근에 충북형 뉴딜 사업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뉴딜 사업으로 인해서 좀 긍정적인 면을 기대하겠다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저희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이 충북형 뉴딜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고 당초 취지를 살려서 마중물 역할을 하려면 어떤 점들이 또 보완돼야 될지 함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나와주신 네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먼저 충청북도 기획관리실 박중근 정책기획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 옆으로 충북연구원 정초시 원장님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제 왼쪽으로 서원대학교 경영학부 신용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충북 청주경실련 이병관 사무처장님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네 분과 함께 오늘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충북형 뉴딜 사업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뉴딜 사업이 어떤 건지 아직까지 이제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뭐 간략하게 키워드를 좀 사용해서 표현을 해주시고 설명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우리 원장님부터 바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상황에 대해서 키워드를 경제 경화 해소라고 키워드를 정했습니다. 네. 우리 몸 중에서 동맥 경화가 됐을 때 생기는 질병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거는 결국 혈관의 소통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건데 지금 현재 그 팬데믹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모든 경제가 막혀 있습니다. 네. 이 막혀 있다는 것은 아주 바닥부터 시작해서 막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떤 형태로든지 이걸 뚫어야지 비로소 경제 순환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뉴딜 사업이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경제 경화 해소라는 키워드를 정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박중근 기획관님 듣겠습니다. 저는 플라이휠 돌리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엄청난 추진력이 필요하지만 한번 가속도가 붙으면 관성에 의해서 저절로 돌아가는 플라이휠. 이 충북 경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려운 그 상황입니다. 잘 돌지 않는 충북 경제라는 거대한 플라이휠이 돌아가게끔 만드는 이게 이제 뉴딜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이휠을 돌리려면 처음에는 강하고 빠르게 돌려야 합니다. 네. 그것처럼 지금 우리 충북 경제를 돌리기 위해서도 강한 그런 그 작용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는 것입니다. 네, 이 충북형 뉴딜이 그 돌리는 원동력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바로 이제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예, 신 네. 교수님.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대공황에 뉴딜을 발표한 이후에 네. 완전히 그 뉴딜의 전성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충북형 뉴딜이 나오고 나서 언론 반응을 보니까 어떻게 희한하게 한결같이 비판 일색입니다. 왜 그럴까라고 봤더니 기존의 것을 재탕 삼탕한 거 아니냐. 예. 그렇다고 보면 저는 키워드 훨씬 더 심한 언론의 비판들도 봤지만 신장 개업이다. 그 수많은 여러 정책들을 다 모아서 새롭게 한다고는 했지만 인테리어나 겉에 포장 위주로 바꾸고 내부의 내실은 거의 큰 차이는 없더라. 그렇게 보면 제가 신장 개업이다라고 조금은 점잖게 그렇게 비판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무처장님. 네, 인터넷 신조어 중에 답정로라고 있습니다. 네. 뭐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이런 뜻인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사실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정부나 자치단체가 정책을 세우는데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시간적 여유는 분명히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 처음에 정책을 추진할 땐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좀 답을 미리 정해놓지 않고 여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정책을 만들어야지 조금 더 도민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뭐 기존에 있는 사업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서 네. 앞으로 추진되는 그 새로운 뉴딜 사업들은 좀 폭넓은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쳤으면 하는 바람에서 답정로로 정해봤습니다. 네, 이 충북형 뉴딜 사업 전체를 관통하는 컨셉트랄까요? 메인 어떤 개념은 어떤 걸로 저희가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빠르게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경제 회복에 효과를 보겠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시급한지 필요한지 효과가 큰지를 단계별로 지금 시행을 한대요. 예. 개인에서 마을로 그리고 시군으로 기업에서 산업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나가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을 해서 이 사업들로 인해서 오류라든지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로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은 작은 사업부터 시작합니다. 마을 단위의 지원을 하는 거죠. 예. 1호 사업이 우리 마을 뉴딜 사업입니다. 이 마을에서 또 이제 시군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시군 대표 뉴딜 사업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업, 우리 그 경제의 생산의 주체가 기업이지 않습니까? 예. 기업 지원하는 것이 투자의 추진 뉴딜입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산업으로 넘어갑니다. 산업혁신 뉴딜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이고 작은 사업부터 해서 장기적이고 큰 사업까지 이렇게 지금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뉴딜, 충북형 뉴딜 사업입니다. 예. 혹시 뭐 이런 개념 관련해서 좀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신 네, 교수님 먼저. 조어의 마술사라고 불릴 정도로 지사님께서 강호축 이후에 많은 그 용어들을 만들어내시고 충북형 뉴딜 딱 좋습니다. 이 조어 좋습니다. 저는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아까 기획관님 말씀대로 시급성이나 구제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충북형이라는 단어를 붙일 때에는 뭔가 컨셉이 한 번에 딱 들어올 수 있는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기본 개념이 딱 잡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면 일자리 창출이면 일자리 창출, 뭐 소상공인들, 뭐 경기 부양이면 부양 등등의 뭐가 딱 일관된 컨셉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같이 나열돼서 들어오다 보니까 과연 충북형이라고 딱 한 단어로 붙일 수 있는 거냐? 그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떤 차별점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이거는 경제 체제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서 우리가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이렇게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역사적 경험으로 보면 이렇게 외부의 충격이 있을 때 그 충격의 강도가 훨씬 크고 예. 그리고 장기간 진행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1차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멈췄다는 것이 예. 제일 큰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이렇게 호흡이 있어야지 살아남는데 이게 일단 호흡이 굉장히 불투명해진 상태가 된 거죠. 그럼 이럴 때 취할 수 있는 정책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빨리 살려야 되는 거죠. 예. 어떻게 먹고 살게 하고 빨리 살리는 정책. 이건 정책이 아니라 어쩌면은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죠.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이전의 경제 상태로 회복하는 건데 이 회복하는 단계를 이제 우리 도에서는 그 뉴딜 정책이라고 이렇게 예.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회복하는 거는 굉장히 복잡하고 이것이 경제를 회복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뭐 고용 문제뿐만 아니라 서비스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의 문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예. 어디에다가 과연 이 정책을 투입을 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는 이건 전부 다른 처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고용을 시작해서 고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제 살릴 수 있고 혹은 소상공인의 이 소비를 진작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아마 우리 충북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업을 초점을 둬서 예. 기업을 통해서 이 경제를 살리는 이런 정책을 추구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사람이 조금 이제 좀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더 미래를 이걸 극복했으니 더 미래 나은 세계를 가야 될 건데 요게 이제 얘기하는 우리 한국판 뉴딜 속에서 충분히 어떻게 이 사회 구조를 전환하고 경제에 대해 개혁을 할 것인가라는 이런 큰 담론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아마 이제 도에서 준비할 거지만 요 대목은 어쩌면 우리 도민 전체가 한번 지혜를 모아야 될 이런 담론에 대한 토론 이런 게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뉴딜 사업을 처음 발표했을 때도 약간 해프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뉴딜 하니까 무슨 건설 경기 SOC 부양하는 예. 줄 알고 갑자기 관련 종목 관련 회사들의 주가가 급등하는 일이 벌어져서 정부가 부랴부랴 그런 뉴딜이 아니라 디지털 뉴딜, 뭐 그린 뉴딜에서 새로운 사업 예.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었는데 이번 충북형 뉴딜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있어요. 정부의 그런 방향이 꼭 맞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기존 경제 정책의 방향을 좀 새로운 사회로 바꿔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충북에서 발표한 뉴딜 사업은 여전히 오랫동안 충북에서 유지해왔던 건설이나 SOC 중심의 사업들을 뭐 작든 크든 그런 의미를 좀 많이 좀 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뉴딜이 되려면은 기존 경제 정책이 갖고 있던 것에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데 예. 충북형 뉴딜은 자세히 살펴보면은 충북도가 오랫동안 추진해왔던 그 경제 정책 연장선상에서 약간의 개선 정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이 10여 년 재임 기간 동안 했던 그런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약간의 개선 정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위기 상황에서 어떤 뭐 무모한 도전을 하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왕에 온 위기고 기존의 경제 정책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다들 고민하고 있는 이런 시대적 상황이라면 충북도도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추진했던 경제 정책들의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혹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민할 수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예. 조금 더 좀
그런 쪽에 그 고민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충북형 뉴딜 1호, 2호, 3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앞서서 지금 전반적인 평가를 살짝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기획관님께 반론을 잠깐은 듣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뼈아픈 지적들이 될 수도 있겠는데. 예, 일자리라든지 일관적인 컨셉이 없다는 그 말씀이셨는데 우리 지금 그 도정은 그렇습니다. 이게 도민들의 삶은 또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종합적인 대책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 우리가 지금 접근해야 될 부분들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생각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약간의 개선이다 이런 말씀 있으셨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급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빠르고 과감하게 지금 재정 투입을 해서 경제 회복을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상황에서 과감하고 신속하게 하려고 그러면 실패의 가능성이라든지 오류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확실한 사업 위주로 갔습니다. 지금 보시기에 따라서 물론 기존에 하던 사업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저희들로 봐서는 가장 안전한 사업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사회가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도가 하는 사업들이 실패를 하면 이건 회복이 될 수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사업들, 검증된 사업들, 이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일단 저희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앞서서 뭐 이제 1호, 2호, 3호 이미 발표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가겠습니다. 지난 5월에 일단 충북형 뉴딜 사업 1호 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관님. 네. 1호는 우리 마을 뉴딜 사업인데요. 예. 우리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지역 공동체가 마을 단위지 않습니까? 이 마을 단위에서 뉴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농촌 지역에 있는 행정리에는 행정리마다 2천만 원씩, 그리고 도시 지역에 있는 도에는 2억 원씩 지원을 해서 마을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을 하자. 그러면 이 마을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은 누가 알겠습니까? 주민들이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참여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자. 그리고 2천만 원까지라고 한 거는 수익 계약이 2천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하고 이렇게 되면 마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생기겠죠. 그리고 마을 인근의 소규모 업체들, 이 업체들이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이 업체들에게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주민 자치가 실현이 되는 겁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참여하기 때문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활성화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 지역에 그 마을에 가장 수건 사업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석사조의 효과를 도모하는 것이 우리 마을 뉴딜 사업입니다. 예. 이 1호 사업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투입이 되는 건가요? 708억 원의 재정이 투입이 되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사업 평가를 통해서 또 내년도에도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추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마을 뉴딜 사업이라고 저희가 들었는데 이게 내용을 조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소규모 주민 수건 사업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전까지 지원 정책하고 어떤 점을 저희가 좀 차이점으로 좀 두고 생각할 수 있을지, 예, 이거 원장님께 좀 잠깐 여쭤볼까요? 네. 예. 지금까지 우리가 정책이라고 하면 이제 크게 봤을 때 그 지자체, 기초 지자체를 포함해서 지자체가 하는 것과 중앙 정부가 하는 것들이었죠. 근데 이런 정책 그 사업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특히 중앙은 완전 탑다운식입니다. 다시 예. 말하면 중앙에서 과제를 정하면은 밑에서 그 과제 되기 위해서 엄청 애를 써갖고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하는 많은 사업들도 어쩌면 지자체 그 단체의 소수의 이 기관들이나 기타 단체장들이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업들이 그 해당 마을이나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번에 그 1호 뉴딜 사업은 이제 물론 마을 단위로 2천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게 제대로만 되면은 그 마을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 뭔지, 이 마을을 개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를 스스로 토론을 과정에서 결정하고 이 사업을 제안하면은 이거를 도에서 지원해주는, 시군에 지원해주는 이런 방식의 이런 사업 결정은 여태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사업 자체가 뭐 성공을 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것보다도 이런 예. 의사결정 과정이 이번 걸 통해 학습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잘 정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은 사실 여기 보면 이제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이 마을 가꾸기라든지 뭐 기타 동네 이런 것들 예. 사실 그런 가이드라인조차도 다 없애고
지역에서 진짜 스스로 마을끼리 의논을 해서 필요한 게 뭔지를 스스로 결정해서 도에다 주면은 혹은 시군에 주면은 그거를 지원해 주는 그 완전히 그 바텀업 방식의 이런 그 의사결정 과정에 이 기회에 딱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도에서 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어떤 실험이라고 저는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잘 몰랐던 분들은 기존에 있었던 수건 사업들이 다 탑다운 방식이었구나. 이제는 이번에야말로 이렇게 주민들의 실제 수건이 좀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나 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수많은 마을이 있기 선생님. 때문에 그 예. 충북도에는 아마 그 밑에서부터 올라올 때 각 마을마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저도 충북형 뉴딜 사업 1호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뭐 내용에 대한 비판은 상당히 좀 자제를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불이 났는데 일단 뭐 불 끄는 게 급하기 때문에 뭐 소방서가 유능하냐 마냐, 뭐 제대로 끄냐 마냐 이건 나중에 따질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충북형 뉴딜 사업이 갖는 근본적인 방향을 생각했을 때 예. 그럼 1호 사업이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거는 좀 점검을 좀 해보고 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에서 기획관님 말씀하셨듯이 그 충북형 뉴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초반에 뭔가 원동 그 힘을 줄 수 예. 있는 어떤 에너지가 필요한데 예. 이런 충북형 마을 1호 사업, 우리 마을 뉴딜 사업으로 과연 그런 앞으로 펼쳐질 2호, 3호, 4호 이 뉴딜 사업이 힘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어떤 추진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충북도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마중물 사업의 역할로서 어떤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 그럼 그 다음 사업을 성공하는 밑바탕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미진한 점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정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위에서부터의 방식이 아니라 그야말로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사업이 이루어진다라는 점에서는 좀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두 분은? 그런데 예, 지금 이제 단기적 부양 효과에 대해서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예. 원장님께서 지금 설명을 주시니까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만 지사님께서 브리핑을 하실 때 가이드라인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예시를 네. 들은 게 마을길 포장, 마을 주차장 만들기, 꽃길 만들기 뭐 이런 대부분은 옛날 주민 수건 사업 내지는 SOC 인프라 구축 사업이죠. 세밀하게 보면. 그렇다 보니까 어떤 그 한쪽 언론의 비판을 보면 새마을운동이냐, 7호 사업이냐 이런 비판들이 많이 써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 이제 그런 것들은 지금 충북형 뉴딜에 안 들어오더라도 기존에 계속 해왔던 또 시의원님들 옛날에 보시면 수건 사업비라고 그래갖고 1인당 얼마씩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당연히 할 부분을 왜 뉴딜로 이렇게 포장을 했느냐 이런 네. 이제 비판들이 있는 거죠. 상향식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동의합니다. 아까 가이드라인을 없앤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번에 없어진 건 아니고 네. 향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히 아까 이제 플라이휠을 돌린다라는 표현 쓰셨는데 소위 말하는 1단계 사업에 그 정도 가지고 이게 그 무거운 것이 돌아가지겠느냐라는 어떤 얘기거든요. 플라이휠 돌릴 때 처음에는 서서히 돌아갑니다. 강하게 또 힘을 줘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지금 원동력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우리 가장 가장 빠르게 실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장 기초적인 단위인 마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을에서 빠르게 실행을 해서 이 플라이휠이 움직이기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작용을 하는 게 1호 사업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가이드라인들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이 부분은 사실은 가이드라인은 예시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겠다. 주민들에게 최대한 자율성을 주겠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그런 그 사업들을 내놓으실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일단 이게 1호 같은 경우는 발표된 지 한 40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그런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반응들은 어떤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일단 이 부분은 기획관님 계속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 반응 초반부터 아주 좋았습니다. 예. 저희들한테 막 그 문의가 지속적으로 오고 그랬으니까요.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얘기죠. 우리가 설명회를 하면 그 설명회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렴을 해서 우리가 지침도 바꾸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민들께서 수기의 과정이 마을별로 수기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얘기는 마을별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뭔가 좀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이 동력이 있다는 것이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청 기한도 우리가 한 달간 연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6월 말까지 그 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7월 달부터는 지금 착수할 그 상황인데 이 준비에 만전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까지는 이제 계속해서 의견 수렴한다는 네. 건데요.
뭐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 우려되는 점들, 걱정되는 부분들은 좀 없을까요? 예,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이제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충북형 뉴딜 사업에서 뭐 2천만 원이 내려오니까 예. 뭐 좋은 의견이 있는 주민들은 대표자에 와서 제안을 해다 했는데 이제 저는 대표자회는 못 갔는데 한 2주쯤 후에 뭐 운동장 바닥 공사를 하고 또 물이 고이는 보도블로그 교체한다 이런 공고문을 그렇게 쓰겠다고 이제 다시 발표가 됐었거든요. 예. 아마 다른 대부분의 그 마을도 제가 사는 곳과 크게 다르지 않은 선에서 아마 이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도 이 사업이 갖고 있는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로 이제 누가 고통을 받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 우려되는 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정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어느 정도 기반이 있고 정보력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 여기 사업을 수주할 수의 계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 대책의 기본적인 목적은 좀 이번에 이 사태를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도와주고 그런 영세한 업체를 도와주자는 취지로 시작됐는데 만약 이렇게 가면은 좀 어느 정도 여력이 되고 또 정보력이 있는 좀 덜 어려운 업체들이 수의 계약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우려를 하고 있어서 같은 돈이라도 좀 어려운 사람한테 갈 때랑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 갈 때는 또 효과가 다르거든요. 지금 저희가 경제 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소비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이 그런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떻게 돈을 주고 그들에게 어떻게 사업을 일거리를 주냐를 고민하게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우려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만 해소된다면 우리마을 뉴딜 사업이 갖는 근본 취지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연속선상에서 정세균 총리께서 이제 긴급재난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강력히 조사하고 조치를 해라라고 말씀하셨듯이 수의 계약이다 보니까 기존에도 이제 여러 가지 비리라든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강력히 모니터링하고 견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선결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은 어떤 정책을 집행할 때 집행과 그 집행에 따른 효과 분석, 그래서 그게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다 이런 것들이 수반되고 제출했어야 되는데 먼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의회에서 이제 상당히 반발이 있잖아요. 네네네. 말씀 계속해 주시죠. 예. 그래서 아마 도의회에서 그러는 것은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선 사업 집행 후 보고하듯이 하는 게 기분 나쁘다. 그건 서로 맞지 않다라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하고 긴급성에 대한 부분도 이해가 되는데 효과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히 해서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하는 과정들이 좀 아쉬웠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뭐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장님도 좀 답변 역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정책은 사실 정책 효과를 기대하는 건 사실 좀 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나 지자체가 했던 일은 이제 이 피해 계층에게 피해를 어떤 보전해 주는 것, 그다음에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이 모든 소비를 좀 높여주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소위 1호 뉴딜 사업은 위에서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밑에 스스로 이 마을에서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이 경제에 숨통을 트이고자 하는 이런 계획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시급성을 요하다 보니까 충분한 수구이나 이런 걸 거치는 기간이 좀 짧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거는 어떤 시행착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단계를 거쳐서 앞으로 이제 인센티브 방식으로도 아마 도에서 하려고 하는 게 좀 잘 된 사업의 경우는 추가로 인센티브를 넣어서 좀 지속성 있게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다른 마을에서 이제 이런 걸 보고 좀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도 개발해내고 이 마을 단위에서의 이 활력을 키워줄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모을 겁니다. 이런 과정 자체가 의사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이 지금까지 못 해왔던 그렇지만 필요한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잘만 되면은 제가 우리 사회의 제일 큰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아까 좀 이런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이 수의 계획이라고 해서 눈먼 돈이라고 생각해서 특정 어떤 사람이 다 이렇게 가로채려고 하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제대로 정착이 되면은 이 마을 사업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뭔지 내 개인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마을이 좀 성장하면 당연히 이 면이나 군 단위도 성장을 할 거고 그러면 도 전체가 성장할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하나씩 올라오는 첫 단계 사업이 저 요거라고 생각하고
요거의 과정을 좀 중요시하면은 첫 번째 단계는 이래 투입을 했지만 그 성과가 어떤지는 좀 나중에 예. 그 보류하는 게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제 과정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사무처장님 말씀대로 이제 과정에서 수의계약 등에서 이제 공정한 어떤 돈이 제대로 가야 될 곳에 가지 못한 부분에 대한 염려를 해주셨거든요. 기획관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대안을 갖고 걱정이신가 계시나요? 봅니다. 저 예. 수의계약에 의해서 한 업체에게 여러 사업들이 몰린다든지 이런 걱정이신데 우리가 당초에 처음 지침을 내려 보낼 때부터 한 업체에 가급적이면 중복되게 사업이 몰리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지침 사항에 반영을 했고요. 거기다가 이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세균 총리께서 부정수급 못하도록 지시하셨다는 말씀하셨는데 지사님께서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말씀이 부정이라든지 불미스러운 일이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시군하고 협력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우리 또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이제 1호 사업이 연말까지 이제 시행되는 것으로 제가 일단 알고 있는데 아까 정 원장님 같은 경우 이제 인센티브 얘기도 하셨습니다. 혹시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속해서 이런 인센티브로 좀 쥐어질 수 있는 영속이 될지 아니면 중단이 되는 것인지. 올해 시행 후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사업 효과를 평가를 해서 예. 인센티브로 내년에 추가 사업을 더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2호 투자유치 뉴딜이라든지 3호 시군 대표 뉴딜 사업이라든지 4호 산업혁신 뉴딜 사업 이런 식으로 지금 확대해서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 이런 뉴딜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는 상황이죠. 예. 저희가 사실 이제 2호, 3호로 갈수록 더 예산도 많아지고 내용이 좀 큽니다. 바로 또 넘어가서 계속해서 2호, 3호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호 사업입니다. 충북형 뉴딜 2호 사업 지난 2일에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요. 이것도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호 사업은 투자유치 뉴딜 사업인데요. 우리 경제의 생산의 중심 주체가 기업이지 않습니까? 예. 이 기업들이 충북에 몰려와서 투자를 하고 생산을 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정책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국내외 기업을 우리 도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무역 장벽이 높아지고 글로벌 공급 체계 개편으로 인해서 이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들도 다시 돌아오는 유턴의 현상, 예. 리쇼어링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 현상이 지금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 그리고 외국이나 국내에 있는 기업들을 불러오는 정책들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투자유치 사업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MOU를 맺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MOU를 맺었는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투자를 움츠리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 기업들한테 대폭 지원을 해서 이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생산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전략을 짰고요. 그러면서 이제 투자유치 지원금을 예년의 4배 수준인 930억까지 늘었습니다. 통상 250억 지원하던 것을 930억 지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1천억 원을 투입을 해서 10만 평 규모의 임대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합니다. 그리고 50년간 1%의 저렴한 임대료를 외국에서 들어오는 기업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기업 대상 맞춤형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을 확대하고 스마트 공장이나 신산업 창출 R&D 과제를 우선 선정한다든지 예. R&D 센터 임대 시에 50%를 추가 지원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시책을 지금 충북도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투자유치 뉴딜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예. 지금 이제 기업 관련한 얘기들이 쭉 나왔습니다. 뭐 SOC에 대한 투자는 아닙니다만 이 부분 어떻게들 평가를 하시나요? 저는 예, 사실은 먼저. 이제 지금까지 발표된 3가지 뉴딜 가운데서 가장 제가 기대하는 뉴딜입니다. 2호 사업 내용이요. 어떤 마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마을에서 여러 상향식으로 이렇게 하겠지만 예. 기본적으로 또 어떻게 하다 잘못하다 보면 어떤 소멸성, 일회성, 그냥 단기 일자리 창출로 그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바빠도 바늘 코에 꿰서 못 쓰듯이 아무리 시급을요하다 하더라도 성장 사다리가 될 수 있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아주 기대를 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리쇼어링 말씀하셨지만 외국에 있는 기업들을 한국에 불러와도 시원찮은데 네.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 인도네시아에 나가잖아요. 실제로 TV 생산 라인을 예. 보낼 정도로 우리 규제 개혁이라든지 지원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약한 면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일자리 창출에 어떻게 기여할까를 보다 보니까 한 기업당 2천만 원 그리고 450만 원 이런 지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정도 가지고 과연 기업들이 굉장한 메리트를 느끼겠느냐라는 의구심이 있어서 조금 더 과감하게 성장 사다리를 놓기 위해서 긴급 지원 플러스 성장 사다리까지 만들기 위해서 좀 더 과감한 규제 개혁과 예. 일자리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보강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예, 1호 우리마을 뉴딜 사업은 정말로 저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사업이라고 좀 인정을 하더라도 2호, 3호 사업에 대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2호 사업은 말 그대로 그 뉴딜이라고는 하지만 뉴라는 말을 굳이 붙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냥 충북도에서 기존에 해왔던 일자리 창출 사업, 기업 유치, 투자 유치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업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강화하겠다는 발표를 했지만은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이건 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사업인데, 예. 그러니까 마중물 사업이 마중물 사업의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장기 비전 사업은 이건 올해 지금 이 순간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돕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거든요. 당장 이 예산들이 지금 바로 실행되는 예. 것도 아니고 외국에 있는 기업들을 충북으로 유치한다고 해도 이건 시간이 걸리는 일이거든요. 그럼 앞에 있는 사업들이 이 사업이 2호, 3호가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사업들은 나중에 실제로 실행이 돼서 나중에 충북 도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살 수는 있어도 당장 어려운 건 어떻게든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해소할 수 있는 건 앞에 1호라든가 그 전에 추진했던 긴급 지원금 같은 걸로 예. 지금의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해소해 줘야 되는데 과연 2호, 3호의 그런 비전이 실현될 때까지 앞에 있는 사업들로 과연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그런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우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예. 정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 사실 이제 이게 우리 유영한 처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게 장기화된다고 했을 때 결국 이 문제는 이 일자리와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자리를 얘기할 때는 이 단기적으로 만들어진 일자리가 있고 안정적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럼 안정적 일자리는 과연 누가 만들까 하면 공공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단기적 일자리죠. 결국 기업들이 이 안정적 일자리를 만들어갑니다. 결국은 이 팬데믹 사태가 조금 지속된다고 봤을 때 이 기업의 모든 경영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기 투자 유치를 제2 뉴딜로 정한 거는 충북도의 확실한 그 어떤 이 의지입니다. 뭐냐면 기업을 통해서 경제를 살려야 된다. 그 기업이 성장을 주도하기도 하지만 일자리도 만들고 그리고 또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소비도 다시 늘어나서 이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거다라는 확실한 이런 메시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 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게 제대로 되려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리쇼어링 같은 문제를 생각해 보면은 이 문제가 생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중국이 이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이제 중국을 다 회피하는 경향이 커져서 전부 이제 본국을 돌아오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거기 있다가 나오게 될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비라든지 여러 가지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한을 안 받기 때문에 중국에 갔는데 이걸 돌아오게 만들려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 굉장히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트 팩토리를 적극 지원해 준다든지 고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준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가 너무 위기 상황이니까 이렇게 어떤 일시적이고 이런 대책들을 지금 많이 내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진짜 이 우량한 기업들이 그러니까 일단 나가는 기업이 안 나가도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돌아오는 기업들에게 거기와 상응하는 정도의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줘야 될 겁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도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제 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내놓은 대책이 그게 이거는 못 미친다는 이제 평가신데 그거에 대해서 마중물의 역할만 할 뿐이지 이거 자체로서 또 획기적인 뭔가 성과를 내기는 아직은 좀 역부족이다 생각하지만 방향은 굉장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신 교수 말씀하셨듯이 이게 되기 위해서 제일 큰 어려운 이 장애물이 규제입니다. 이 규제 문제는 사실은 뭐 저희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될 문제가 아니고 이건 좀 국회에서 뭔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뭔가 환경이 되고 그리고 충북은 비교적 수도권 그 공장 총량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직
가장 유리합니다. 그 리쇼어링 했을 때 많은 기업들이 가려고 할 때 충북으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예.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규제 문제라든지 파격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은 좀 더 과감히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첨언하시겠습니까? 예. SK그룹 그 회장님께서 그 농담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코로나가 나보다 세구나. 그 재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셨다고 그래요. 그 왜냐하면 재택을 하고 그러면 반도체가 더 많이 팔린다라는 이제 통계들이 있어서 자 그렇게 보면 저희 지역은 제가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제조 베이스, 특히 이제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먹이 사슬 구조의 제조 베이스가 잘 돼 있어서 호텔이나 어떤 기존의 관광 인프라 이런 것들로 경제적 부를 창출한 그런 시도보다는 훨씬 더 저희가 더 유리한 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업종, 그런 사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로 조금 더 방향을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사실 이제 그 어느 정도 인센티브 아까 액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단순히 숫자가 적다는 것보다 자칫하면 그만큼의 돈을 들이고 전혀 효과를 못 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우려를 더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유리한 업종 저희들도 그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에 방사능 가속기를 유치했지 않습니까? 그 주최인 뉴딜 사업 속에 보면 방사능 가속기 관련되는 250개 기업들, 그 중에서도 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제약 바이오 기업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유리한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유치하는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뉴라고 이름을 붙이기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투자 유치하는 기업들도 새로운 기업들, 우리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업에 집중적으로 유치를 하고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지원이 투자 유치 지원금이 예년에 비해서 4배나 지금 더 지원하고 임대정 산업단지 1천억을 들여서 산업단지를 지원합니다. 그런 그 새로운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원장님께서 규제 문제 말씀하셨는데 이 규제가 사실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뉴딜을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아까 뭐 우리말 뉴딜도 2천만 원이라고 정한 게 수의계약 범위가 2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뭐 3천만 원에 4천만 원 올려야 된다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한시적인 특별법을 만들자 해서 우리가 중앙정부에다가 11개 법률 그리고 많은 규정들을 따져서 지금 현재의 규제를 완화할 부분들을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하자 해서 지금 건의를 해놓고 있기도 한 상황입니다. 예. 지방 입장에서 규제 혁파는 좀 조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충북 같은 경우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혜택을 많이 보는 도인데 수도권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그 공장총량제를 가장 큰 규제 혁파에 대한 규제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규제 혁파 물론 불필요한 규제는 없어져야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어떤 규제가 없어질 때 과연 우리가 얻는 것과 잃는 것에 대해서 좀 면밀히 좀 살펴본 다음에 좀 대응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우리한테 필요한 규제가 한꺼번에 휩쓸려서 없어질 염려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제에 대해서도 좀 양면성을 함께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이제 3호로 넘어가야 되는데 2호 사업 관련해서 혹시 덧붙여 주실 말씀들이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3호 내용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냥 소개를 해주시죠. 3호 사업은 시군 대표 뉴딜 사업들인데요. 시군별로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2-3개 대규모 사업을 선정해서 재정을 집중적으로 과감하게 지금 투입하는 것입니다. 이 신규 사업은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재정적인 여력이나 문제점 때문에 하지 못했던 사업들이었던 것이고요. 기존 사업들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조기에 완공을 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경제 회복에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규 사업은 예를 들면 청주의 오송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이라든지 충주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보은의 다목적 운동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고요. 기존 사업은 조기 완공을 추진하는 사업들인데요. 제천의 바이오 첨단 농업 복합단지 조성이라든지 진천 문화예술회관 건립 그리고 괴산 스포츠타운 조성 같은 그런 사업들이 포함됩니다. 예. 아까 이제 저희가 처음에 들었던 1호에 비해서 이제 좀 규모가 커진 사업들이라고 좀 일단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 부분이 이제 지금 3호 뉴딜이 시군 대표 뉴딜 사업이 가장 큰 비판을 받고 있죠. 아마 언론에 살펴보시면 충북형 뉴딜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대부분이 3호 시군 대표 뉴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판 중에 핵심이 29개 사업을 집중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13개는 이미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다. 예를 들어 좀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소위 말하는 컨벤션, 오송 컨벤션
같은 경우에 1,700억 사업비 중에서 이미 790억 정도를 투입을 한 상태에서 네네. 왜 여기다 집어넣느냐. 이런 이제 비판들이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런 중복이라든지 유사 비슷한 것들에 대해서 또 우암산 둘레길 같은 경우는 11년 동안 주민들 그 논의에서도 예. 잘 되지 못했는데 갑자기 이제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2주 만에 채택이 됐다. 이제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 중복, 이미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넣은 것에 대해서 한번 그 설명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어떻게 보면 뭐 이해 못할 건 아닙니다. 뭐 예. 충북 도내에 있는 시군 사업도 결과적으로는 충북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합산해서 계산했다라는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런데 예. 이제 그런 사실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좀 제대로 전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존 이 3호 사업이 비판받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사업비 부풀리기, 뭐 중복 사업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비판을 피하려면은 그 기존에 있던 사업들에 대한 그 추진된 사업을 합산했다는 건 어느 정도 도민들한테 전달하고, 그러니까 있는 거는 있는 그대로 좀 전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예. 그렇지 않고 좀 액수를 좀 많이 부풀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이제 오해라면 오해고 아니면 예. 실제로 그렇게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좀 비판이네요. 왜냐하면 1호 사업이 700억 되고 2호 사업이 2천억 가까이 되고 근데 3호 사업은 갑자기 8천억이 넘는 예산 규모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런 예산만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충북형 뉴딜 사업이 서서히 그러니까 마중물 사업에서 좀 파급력이 큰 사업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듯이 보이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용을 뜯어보니 기존에 시군에서 하고 있던 사업이고 예전에 했던 사업들이라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도민들과의 소통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걸 좀 확실하게 좀 알리고 양해를 구하고 추진을 했다라면은 좀 비판을 피할 수 있고 충북형 뉴딜 사업이 뭐 이해를 받을 수도 있었는데 예. 그게 아니라 갑자기 8천억짜리 사업이 새로 생겼나 보다라는 이런 식으로 예. 홍보를 하다 보니 좀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액수도 진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 부분 정 원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정 원장님 듣고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사업 내용을 보면은 새로운 거는 그냥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규 사업도 예를 들어서 이제 신문에서 많이 나오는 게 우암산 명품 둘레길 조성 이거 예.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논의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어 왔던 예. 겁니다. 그리고 다른 신규 사업들도 전혀 없다가 새로 이렇게 확된 건 별로 없어요. 이미 많이 논의가 됐던 것들이죠. 근데 이 문제를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싶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보통 정책을 얘기할 때 정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돈을 써야 되느냐라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 사업을 조기 집행한다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정책의 타이밍을 앞당기겠다는 뜻입니다. 예. 다시 말해 지금 이 코로나 이런 사태에서 이런 정책의 효과, 물론 SOC 사업이 이런 게 많습니다만은 이런 걸 지금 단계에서 이렇게 앞당겼을 때 정책의 효과가 이 경기를 불황을 탈출할 수 있다는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조기 집행이라는 차원에서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은 진짜 아마 이제 나중에 우리 기획관님 말씀하시겠지만 4단계 뉴딜을 얘기할 때는 예. 이제는 이런 말 그대로 정책의 타이밍을 조절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 자체는 이 일종의 정책의 이 시점을 그러니까 집행 시점을 당기는 거기 때문에 효과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상당 부분 답변이 된 것 같긴 합니다만 기획관님 답변은 좀 듣긴 들어야겠습니다. 예. 예, 이미 시행 중인 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브리핑을 제가 했습니다. 며칠 전에 했었는데 요번에 이제 처음 얘기를 했었고 지금 이게 의회에 가 있는 상황이고 의회 지금 예산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말씀드린 지 이제 초반인 거고 처음부터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시군에서 가장 하고 싶어 하는 사업 그리고 기존에 진행되는 사업들도 13개나 있다 말씀을 드렸었던 측면이 있고요. 전체 사업비 부풀리기라는 말씀은 이거 사실은 이 사업비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넣지 말까도 생각했는데 넣으면 이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지 또 궁금해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넣었던 것이 이게 부풀리기다, 중복 사업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요.
이 4호로 지금 저 원장님께서 뉴딜 사업을 할 때는 지금하고는 다르게 방식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그 말씀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암산 둘레길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예. 이거 2주 만에 된 것 아닙니다. 제가 처음 이제 예전에도 추진됐었던 일이고 올해 들어서는 제가 처음 지사님한테 지시를 받은 것도 한 3달 전입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도 이 부분들이 공론화 과정에 있었던 거고요.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토론회 한 게 벌써 한 2주 전입니다. 벌써 지역사회에서 이 부분이 우암산 둘레길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예. 네. 당부의 말씀이 예. 될 것 같은데요. 네. 지역 여론이기도 하고요. 중장기 계획을 세워놓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시군 대표 뉴딜 사업에 보면. 그러면 그렇다고 하는 것들이 과연 예산을 조기 투입한다고 해서 얼마나 빨리 마무리될까? 그리고 이게 코로나의 긴급성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여론들이 많습니다. 그 네. 부분 꼭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기왕 예산을 조기 투입해서 완결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건데 여러 사업이 있잖아요. 예. 근데 예산은 한정적이고 예. 그렇다고 보면 그중에 우선순위 꼭 요것만큼은 먼저 해야 되겠다는 이런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해달라는 여론들이 많습니다. 네. 저희들이 여기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예산을 조기 투입한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에 있는 기업들로 보면 그만큼 일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일거리가 없어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실업의 이 고통에 시달리시는 분, 이런 분들한테는 일자리가 당장 생기는 겁니다. 시중에 자금이 풀리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과감한 재정 투입, 그로 인한 지역 경제 회복, 요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우선순위 부분도 저희들은 지금 계속 그걸 따지고 있습니다. 시급하냐, 필요한 일이냐, 효과적이냐, 이런 원칙 하에서 우선순위를 둬서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 빠르게 지금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시행을 하면서 또 장기적이고 구조개혁 같은 그런 부분들은 지금 뒤로 좀 미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자, 저희가 오늘 충북형 뉴딜 사업 1호, 2호, 3호까지 현재 나와 있는 데까지 저희가 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들으신 분들은 다 느끼셨겠습니다만 아주 새로운 것들로만 채워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게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과 함께 또 더불어서 향후의 어떤 미래의 어떤 일자리, 미래의 먹을거리를 해결하는 데도 이게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을 동시에 또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좀 지적을 어떻게 해주신다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는 방점을 결국 지금 단기적인 건 당연히 인정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관주도로 또 끌고 나가야 된다는 것 당연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국민의 세금을 갖고 관주도로 하는 거라면 미래 일자리, 미래 일거리 창출 부분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전체적인 개념을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바라볼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앞으로의 우리가 미래 먹거리가 뭐여야 되냐, 새로 다가오는 시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충북은 상당히 좀 여건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이라는 말에서 생명은 바이오 산업일 거고 태양은 아마 신재생 에너지 혹은 뭐 좁히면 태양광 에너지 산업일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코로나19 다가오는 세상에서 새로운 산업들로 부각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충북이 갖고 있는 미래 비전은 분명히 맞고 또 어느 정도 기반도 깔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충북은 뭐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에서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런 신산업들은 많은 일자리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충북도가 유치하려는 기업들이 어떤 노동 집약적이고 매연이 많이 나오는 그런 기업을 유치하려는 것은 아닐 겁니다. 첨단 기업을 유치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첨단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은 상당히 적을 것이고 제한될 것이라고 보여지면은 결국 그런 앞으로 미래 산업에서 소외되는 충북 도민들을 어떻게 보살필 것인가의 문제인 거고 지금 그런 그 미래 산업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지금 가장 코로나19로 인한 지금 현재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저는 충북도가 추구하는 그런 경제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뭐라고 할 생각은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소외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하고 도울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을 간다면은 좀 코로나19 이후에 사회 산업에서 충북도가 상당히 좀 앞서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런 비유를 들고 싶습니다. 보통 태풍이나 이런 큰 기후 변화가 생겼을 때 저희는 해수면만 늘 보고 있다가 바닷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제서야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코로나19 사태라는 큰 이 태풍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지금 많이 이제 보이게 됐습니다. 예. 그랬을 때 이 보이지 않던 것을 이제 봤다고 하면은 과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지라는 것이 저희 과제입니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은 이것이 뭐 취약지대도 될 수 있고 사각지대도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소외 지역도 될 수 있고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굉장히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는데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다는 게 드러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거를 지금 많이 보게 됐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우리가 슬기롭게 좀 지혜를 모아서 이런 말 그대로 더불어 함께 사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갈까라는 굉장히 중요한 실험의 첫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어쩌면 여기 우리 뉴딜 1, 2, 3호는 일단 죽어가는 사람을 빨리 회상시켜서 이제 좀 새로운 삶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의미를 좀 두고 싶습니다. 힘을 모으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혹시 의견이 있으십니까? 또 예. 말씀하신 것 중에 잠깐만 덧붙인다면 이 지금 현재 국가적인 재난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시행하는 사업들이 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려스러운 그 마음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모든 정책은 이 도민들이 신뢰하고 함께 동참할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실패하지 않는 사업들을 확실한 사업들을 고르겠다 해서 지금 그리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하는데 도민들께서 이 정책에 대해서 좀 신뢰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신다면 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은 훨씬 커질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요. 그다음 미래 일자리 미래 산업 부분 방점을 둬야 된다는 말씀 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19 대응으로 엄청나게 힘든 상황에서도 방사능 가속기 이게 올해의 국가적인 초대형 사업이었습니다. 상반기 공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이 방사능 가속기 유치하기 위해서 진짜 밤잠을 안 자고 노력을 해서 또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성원해 주셨죠. 그런 노력을 해서 우리가 이 유치에 성공하기도 했었던 거고요. 앞으로 이런 미래 일자리라든지 산업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저희들은 관심을 많이 둘 것입니다. 예. 자, 오늘 함께 토론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19 이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나라 간에도 또 한 나라의 지역 간에도 삶의 질의 격차가 크게 벌어질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북형 뉴딜 사업, 부디 충북의 꿈을 그려갈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